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도시에서 거대한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공 노이의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일로 바빴고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친구 해키는 노이에게 블레이드 앤 세이버라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삼촌이 게임 회사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입니다. 해키는 베타 버전을 얻었고 노이는 매우 질투했습니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가 예기치 않게 게임 콘솔을 가져갔습니다. 카야수였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고 교실로 가는 길에 노이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게임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우연히 한 소녀와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2명이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니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사과하기도 전에 레벨 5 재난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괴물이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대피소를 찾으십시오. 그러자 번개가 도시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노이는 즉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카야수는 그에게 빨리 대피소로 가라고 상기시켰고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괴물의 궤적이 학교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괴물이 노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도 학교의 보호막은 여전히 매우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이버 팀도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모두가 동시에 공격하여 괴물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노이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미래의 괴물과 싸우기 위해 블레이드나 세이버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이 그의 어머니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이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사람이 모두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알람을 보고도 교실로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아가씨처럼 보이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티스였고 노이 옆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지각한 대가로 노이는 콤보를 받았습니다. 숙제는 끝내야 하는 벌칙과 다음 날부터 집에 가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오후에 노이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노이와 카야수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노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모티스가 혼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위반이 평민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는 떠나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뜻밖의 모티스는 그를 붙잡고 데이트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야수가 그들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고백 후 모티스도 떠났습니다. 노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카야수를 찾기로 했습니다. 노이는 학교 수영장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는 왕족도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카야수가 노이에게 고백하려는 순간 괴물이 수영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이는 즉시 카야수를 잡아당겨 어떻게든 도망쳤습니다. 괴물은 경보를 울리지 않고 학교에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쉴 새 없이 공격했고 둘은 라커룸에 숨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괴물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노이는 카야수가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도록 남아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노이는 근처에 있는 도끼를 잡고 싸우러 뛰쳐나갔습니다. 카야수가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는 내려오자마자 즉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옥상에서 노이도 치열하게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 그것의 촉수 중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괴물이 갑자기 그를 벽에 쳐서 날려버렸을 때 말입니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칼날 전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과 싸웠습니다. 그녀는 괴물을 끝내기 위해 칼 한 번만 휘두르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노아에게 자신을 치료할 아이템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반으로 잘렸는데도 살아있었어요. 계속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전사의 가면을 벗겨버렸죠. 더 놀라운 건 그게 모티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방심한 틈에 그녀는 배를 찔렸어요. 그녀가 잡아먹히려는 순간 노아가 뛰어들어 마무리 지었어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모디스였어요. 노아는 자기 반 친구가 검사였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모디스는 그에게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잊겠다고 약속하게 했어요. 노이는 잊을 수는 있지만 고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모디스는 그를 벌주고 싶어졌죠.
그 순간 모디스의 보디가드 카켄이 도착했어요. 모디스는 노이를 기절시키고 나머지는 카켄에게 맡겼어요. 카야수도 도착했고 그는 노이를 꿈속에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노이가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갑자기 괴물이 들이닥쳐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카야수가 그를 돌보고 있었어요. 노이는 경찰이 도착한 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카야수는 그녀가 경찰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단지 그를 돌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노이의 고백에 대해 언급했어요. 노이는 그저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류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죠. 그 후 노이는 카야수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최근에 사고가 많았고 다른 어딘가에서요. 누군가가 쫓기고 있었고 마무리되었어요. 밭을 든 사람에 의해서요. 다음 날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담당자는 모티의 보디가 되었어요. 노아는 학교에 가는 길에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둘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카켄은 노이에게 아가씨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번 사건은 그가 말했을 때 끔찍했어요. 하지만 뭔가 옳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시체는 아침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괴물이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노이는 즉시 깨달았어요. 어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가 생각하는 동안 반장이 나타나 숙제를 부탁했어요. 노예는 어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학교에서 괴물을 만나 물리쳤다는 거죠. 물론 그녀는 믿지 않았고 노예를 끌고 선생님을 보러 갔어요. 다행히 모디스가 나타나 반장에게 노예를 위해 해준 숙제를 그에게 줬어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조용히 있는 대가로요. 그 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모티스는 노이를 데리고 놀러 나갔어요. 하키는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버스에서 카야수에게 말했어요. 노이는 모티스에게 어렸을 때 삶이 어땠는지 물었어요. 어렸을 때 그녀는 밖에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항상 공부를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학교에 가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한참 놀다가 모티스는 노아를 란제리 가게로 데려갔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노아는 소문을 피할 수 없었어요. 모티스가 옷을 입어보는 동안 레벨 5 경보가 울렸어요. 모디스는 즉시 변신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러 갔어요. 확인하는 동안 골목에 도착했어요. 괴물이 튀어나와 공격했어요. 갑자기 8조각으로 잘렸어요. 칼날 전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가 그녀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그녀는 다른 전사에게 총을 맞았어요. 노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선 이 금발 소녀와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전사도 그들을 쫓아와 노이에게 경고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고요. 금발 소녀도 회복하여 공격하러 달려들었어요. 노이는 블레이드와 세이버가 왜 서로 공격하는지 궁금해했어요. 파란 머리 소녀는 그녀가 팀원을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금발 소녀도 사냥 목표를 노이로 바꿨어요. 최근 사건의 배후에 블레이드의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충돌했어요. 상대가 근거리에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블레이드는 계속해서 세이버를 압박했어요. 블레이드가 필살기를 날렸어요. 하지만 세이버는 윤을 이용해 공격을 되받아쳤어요. 두 공격이 충돌하며 폭발을 일으켰죠. 제 생각에는 그 결과가 블레이드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이버는 블레이드의 배에 총을 쏠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우위는 세이버에게 넘어갔죠. 세이버가 블레이드를 끝내려 할 때 노이가 막았어요. 노이는 블레이드와 세이버가 힘을 합쳐 몬스터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과 세상을 보호해야지 왜 서로 죽이려 하냐는 거죠. 세이버는 NPC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화를 냈어요. 놀랍게도 이때 블레이드도 말했어요. 저건 플레이어가 아닌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고요.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캐릭터라는 거죠. 세이버가 방심한 틈을 타서 블레이드는 도망쳐서 노이를 제압했어요. 블레이드는 노이를 죽이려 하면서 비밀 하나를 밝혔어요. 이곳의 모든 것은 가상세계이고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을요. 노아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블레이드는 노아의 사고를 다시 보여줬어요. 그리고 몬스터에게 파괴된 후 눈 깜짝할 사이에 도시가 빠르게 복구되는 것을요. 노이는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NPC의 기억도 미리 프로그래밍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슈퍼컴퓨터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세계의 시간조차도 현실 세계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죠. 블레이드나 세이버 플레이어는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악에 맞서 싸우고 세상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게임 속 평화를 지키는 것,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블레이드는 이 세계를 증오하며 NPC들을 학살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죽였죠. 노아는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모두와 함께한 자신의 기억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이때 카야수가 노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디선가 달려왔어요. 물론 NPC는 플레이어를 이길 수 없죠. 그리고 블레이드는 속수무책인 노이 앞에서 카야수를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노이의 몸이 불길에 휩싸였어요. 노이는 풀려나 블레이드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어요. 블레이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이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때 노이는 낫을 잡고 블레이드에게 던졌지만 블레이드는 피했어요. 먹기 쉬울 줄 알았는데 옆구리가 질겼어. 갑자기 돌아서서 배를 정통으로 찔렀어. 빗줄기가 되어 노이에게 날아들어가 사라졌어. 그러자 칼날 복장이 노이에게 나타났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그의 눈에 나타났어. 정말로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어. 그러고는 카야수를 치료했고 이 칼잡이 소녀는 하코였어. 그녀는 노이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상기시켰어. 하코도 명령을 받고 먼저 로그아웃했어. 멀리서 두 명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노이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 후 노이는 카야수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줬어. 모티도 매우 화가 났지만 따라왔어. 자신이 그저 데이터 조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지만 노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모디는 친구에 대해 그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어. 집에서 노이는 마침내 모디를 들여보냈어. 그는 그녀에게 이 옷을 어떻게 벗는지 물었어. 모디는 노이의 왼손에 있는 장치를 가리켰어. 그것은 플레이어가 게임에 접속하거나 접속을 끊을 수 있게 해줬어. 그녀를 이긴 순간부터 노이의 데이터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노이는 플레이어가 되었을지도 몰라. 그러자 모디스는 노이에게 데이터 패널을 보여줬어. 마침내 그는 그것을 벗을 수 있었어. 모디스가 NPC의 몸을 감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노이는 모디스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느꼈어. 노이는 그녀의 첫 번째 친구였고 그가 죽으면 그녀는 매우 슬플 거야. 현실 세계에서 12년 전에 그녀는 사고를 당했어. 그 후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어. 그러자 빈센트가 그녀에게 이 게임을 소개했어. 게임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느끼고 움직일 수 있었어. 플레이어들은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몬스터를 죽였어. 하지만 NPC를 보호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임무였어. 게다가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면 그 사람은 PK 페널티를 받게 될 거야. 노이에게 고백하는 것도 게임의 임무였어. 모디스는 상태 보드를 확인했어. 이전 임무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 옥상으로 돌아가서 몬스터를 파괴한 사람은 노이였어. 모디스가 아니라 아마 그게 이유일 거야. 어쨌든 노이도 모티에게 물어볼 것이 있었어. 카야수의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였어. 결국 그들은 친구였으니 그녀가 그를 도울 거야. 카야수의 옷을 갈아입힌 후 모티는 노이의 방을 관찰했어. 그는 블레이드와 세이버의 엄청난 팬인 것 같았어. 그러다 그녀는 노이와 그의 어머니의 기념사진을 발견했어. 갑자기 노이에 대한 기억들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밀려왔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노이를 제압했어. 그들은 그가 데이터를 손상시킨 장본인이라고 믿었어. 그의 데이터가 많은 오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야. 그의 존재는 가이아에게 위협이었어. 그들은 데이터를 복원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노아의 손목에 시계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가 플레이어라는 것을 나타내자 그들은 즉시 멈췄어. 그들은 사과하고 자신들을 나이트 울프라고 소개했어. 시스템을 감시하고 모든 오류를 제거하는 책임이 있어. 그들은 감지했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노이와 모티의 관계에 대해 물었어.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빈센트가 밖에서 전화했어. 아가씨에게 말했어. 주인님이 곧 돌아오실 거니까 로그아웃하라고. 그가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위험할 거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녀는 떠나야 했어. 그 후 나이트 울프는 노이의 정보를 확인했어. 그리고 갑자기 공격이 발생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 노이를 납치했어. 노이는 깨어났을 때 스님을 만났어. 가면을 쓴 소녀도 나타나 자신들을 까마귀라고 소개했어. 그 스님은 선사였어. 그리고 이곳은 다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의 독립적인 영역이었어. 볼 수는 있지만 형태는 보이지 않았어. 선생님은 노이의 동맹이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었어. 노이의 집으로 돌아온 나머지 까마귀 일원들은 나이트 울프 그룹과 싸우고 있었어. 두 번째 일원을 해치운 후 단 한 명만 남았어.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 까마귀가 무엇을 하든 소용이 없었어. 그리고 그는 그를 해치웠어. 카야수는 모든 것을 목격했어. 그녀는 큰 소음에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그녀를 죽이는 대신에 나이트 울프 조직원은 그녀에게 기생충을 심었어요. 그 수도승은 자신도 한때 노이처럼 NPC였다고 말했어요. 그의 시스템 역할은 플레이어의 기술을 시연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안내자였다는 뜻이죠. 노이는 이 세계가 게임처럼 허구인지 물었어요. 모든 사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계가 허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삶이 있고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라는 의미죠. 그들이 단지 NPC일지라도 그들의 존재는 확실해요. 그들은 여전히 생각과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단지 프로그램일지라도 삶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NPC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존재는 이 세계에서 필수적이에요. 이것은 노이가 모든 것을 바꿀 열쇠라는 것을 의미해요. 최후의 희망 장비와 함께 말이죠. 그 스승은 세계를 위해 노이가 동맹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기에 노이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자 그 수도승은 노아에게 장비를 주었어요. 그것을 받은 후 그는 몸에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그 수도승은 그를 돌려보냈어요. 결정을 내리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이트 울프를 조심하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편 모티스는 삼촌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또한 그녀의 기억에 대해 언급했어요. 비록 조금 기억해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소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모티스는 구리토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것은 그녀의 삼촌을 화나게 하고 일찍 떠나게 만들었어요. 노이의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수리되어 있었어요. 카야수도 깨어나 울기 시작했어요. 노이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노이는 카야수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어요. 나이트 울프 그룹은 밖에서 노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어요. 빈센트는 모티스에게 구에리도는 가이아 개발자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치명타처럼 예기치 않게 사라졌다고요. 그의 실종 후 그가 아는 것은 전부였어요. 모티스는 12년 전 일에 대해 단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면 슬프고 외로운 기분이 들었고 그녀는 빈센트에게 물었어요. 빈센트,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도와달라고요. 이 게임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오티스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노이는 12년 전이 답을 여는 열쇠였죠. 그리고 이 게임 세계 전체의 열쇠요. 평범한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노이가 매우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학교 가는 길에 현실과 가상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해키는 게임 속 업적을 자랑했어요. 밤새도록 얻은 것이었지만 노이는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둘은 모티스를 만났고 해키는 먼저 가서 그들이 얘기하게 해줬어요. 모티스는 노아에게 로그아웃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노아조차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그들은 괴물이 나타난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의 레벨은 그것을 물리칠 만큼 높지 않았어요. 그것은 즉시 그들을 공격했어요. 카켄이 때맞춰 도착해서 도끼를 휘둘러 괴물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카켄에게 불리한 불타입 괴물이었죠. 그것은 그를 태웠지만 다행히 빈센트가 때맞춰 도착했어요. 카야수도 학교에서 노이를 보지 못하자 그를 찾아 나섰어요. 괴물이 학교를 향해 돌진했어요. 장벽을 뚫으려는 의도였죠. 모디스가 변신해서 싸움에 합류했어요. 그들 셋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노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변신해서 도왔고 괴물은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빈센트는 그것이 학교만을 노리고 있으니 후퇴하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아니라, 하지만 노이는 거절했어요. 플레이어들에게 그들은 그냥 NPC일 뿐이었죠. 하지만 노이에게 그들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 세상은 노이에게 전부였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는 계속 싸울 것이었어요. 노이는 계속 전진했고 모티스가 뒤따라가며 지원했어요. 노이는 무기를 소환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괴물이 공격했고 그는 의식을 잃었어요. 바로 그가 짓눌릴 뻔했을 때 카켄이 도착했지만 약간만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쿠가 세이버에서 쏜 총알이 괴물의 눈에 맞았어. 선장도 나타나서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말했지. 폭발 마녀는 매우 강한 몬스터였어. 노예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여도 경험치나 아이템을 얻을 수 없을 거야. 게다가 그걸 물리치려면 높은 레벨과 많은 다른 것들이 필요해. 주요 데미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더 화만 낼 거야. 그 후 공격력이 2배로 증가했고 그 둘은 떠났어. 괴물은 계속 공격했어. 노아가 위험에 처했을 때 카야스가 그녀의 힘을 발휘했어.
지켜보던 나이트 울프도 그걸 감지했어. 그들은 매우 놀랐어. 카야스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없었거든. 괴물은 계속 학교를 겨냥했고 빈센트는 방어만 할 수 있었어. 카야스는 노이를 깨우기 위해 모든 힘을 발휘했어. 마침내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카야스는 그 후에 기절했어. 노아는 그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때가 왔기 때문에 마스터는 노이는 어떻게든 그의 무기를 소환했어. 마스터도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 나이트 울프는 마스터의 위치를 찾았어. 그는 노이를 위해 모든 기술을 최대화했어.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넣고 기절했지. 노이는 계속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괴물을 흡수했어. 시련은 끝났지만 누이는 통제력을 잃고 모티스를 공격했어. 다행히 크로우 멤버들이 도착해서 그를 제지했어. 그녀의 정체가 반장이라는 것도 밝혀졌어. 그녀는 서둘러 떠났고 마스터의 장소에서 나이트 울프가 그를 발견했어. 그들은 서로 대립했어. 그리고 그는 마스터에게 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강요했어. 마스터는 노이를 돕기 위해 모든 힘을 소진했어. 그는 마스터에게 크로우의 위치를 밝히도록 강요했어. 텐마 코퍼레이션은 12년 전에 가이아와 추위에의 세카이를 만들었어. 오늘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고 그곳은 모디스의 집이기도 했어.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어. 가이아는 게임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AI였어. 슈퍼컴퓨터라고도 알려져 있지. 그것은 슈유유 세카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 그들이 만나자마자 카켄과 빈센트는 싸우기 시작했고 주된 이유는 데려온 것이었어. 노이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는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대가로 빈센트는 노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대사부의 거처로 돌아갔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이트 울프 집단이 믿는 진실이려. 만약 그가 그들 편에 합류한다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나이트 울프 단원은 대사부의 말에 질렸어요. 가이아가 이 세계에 생명을 주었다고요. 가이아의 지원 없이는 그들은 오늘날 살아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사부가 가이아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장애물에 직면했어요. 가이아를 파괴하는 것은 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를 제거하고 노아를 제거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죠. 노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노이에게 돌아와서 빈센트는 그의 개인정보를 검토했어요. 노이의 어머니는 6년 전 몬스터가 도시를 공격했을 때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후 노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우 바빠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노이는 화가 나서 모든 서류를 내던졌어요. NPC도 프라이버시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는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데이터의 일부로만 보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모디는 그를 조사하는 것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와 모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는 일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노이는 이 세계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NPC나 플레이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카케는 크게 웃었어요. 다행히 빈센트가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요컨대 그들은 게임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이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의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노이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절했어요. 대사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딱 한 번만 더 맞으면 그는 기절했고 잠시 후 노이가 깨어났어요. 빈센트는 누군가가 그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설명했어요. 모티스는 구리토라는 이름을 언급했고 노아는 머리가 심하게 아팠어요. 그는 가이아 개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였죠. 노아의 모든 데이터는 스킬에서 무기까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는 게임 해커와 같아요. 시스템이 알아채면 그를 제거할 거예요. 노이는 모두에게 대사부에 대해 말했어요. 빈센트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모두 로그아웃하고 노이 모디에게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했죠. 그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위협으로 볼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죠. 집에 돌아오니 반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왔고 그녀의 이름은 치노였어요. 노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치노는 그랜드마스터가 바이러스라는 나이트 울프의 부하에게 잡혔다고 알려줬어요. 그는 아마도 다른 까마귀들을 사냥하고 있을 거고 노아가 다음 목표일 거라고 했죠. 학교는 한때 안전지대였지만 이제 장벽이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고 아마도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 관리자인 나이트 울프들이었죠. 바이러스는 노이와 그의 기술을 실험하고 있었어요.
노이가 그의 눈에 띄었으니 그는 분명 다시 그를 찾아올 거예요. 노이는 그저 모두를 보호하는 블레이드 전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계속 그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호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랜드마스터가 노이에게 모든 힘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노이의 임무는 이제 그랜드마스터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노이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을 믿어야 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요. 다음날 아침, 노이는 늦었지만 학교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카야수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노이를 보자마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녀는 깨어났을 때 그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괜찮아서 매우 기뻤죠. 그 순간 바이러스가 예기치 않게 나타났어요. 그는 노이가 어떻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그랜드마스터를 손님을 만나게 보냈다고 했죠. 그러고는 갑자기 번개로 노이를 기절시켰어요.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 카야수가 다시 한번 그녀의 힘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바이러스가 개입하여 후퇴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렸어요. 그런 다음 카야수는 노이를 반으로 데려갔고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깜짝 파티에 환영받았어요. 모두가 그들을 구해줘서 노이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곧바로 카야수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노이는 해키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모두가 노이에게 선물을 주었고 심지어 러브레터까지 주는 사람도 있었죠. 파티가 끝난 후 노이는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상자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편지는 없었고 그는 해키에게 물어보려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는 어제 노이가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이는 재빨리 사과했고 그 둘은 선생님에게 벌로 분필 2개씩을 받았어요. 선생님께 벌로요. 러브레터는 카야수가 모두 모아서 태워버렸어요. 그녀는 또한 노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언제나처럼 그들은 구석에서 시무룩해 있었어요. 해키는 노이가 자기를 무시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노이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겼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어요. 전사 앞에서 말이죠. 해키는 밤늦게까지 애니메이션을 보는 평범한 게이머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들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죠. 노이는 해키에게 진실은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해키가 여전히 그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노이는 모든 것을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해키는 즉시 질문을 쏟아냈어요. 노이는 해키를 데리고 빈센트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자회견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 개 한 마리가 노이에게 달려들어 핥기 시작했어요. 개의 주인은 아름다운 금발 여자는 사과하며 새로 문을 연 카페에 그를 초대했어요. 그들은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 말을 들은 해키는 즉시 노이보다 앞서 뛰어갔어요. 빈센트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노이는 해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해키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여전히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설령 그가 누군가가 만든 가상세계의 NPC에 불과하더라도 말이죠. 누가 그들을 만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노이든 해키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디지털 데이터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커피가 나왔어요. 그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금발 여자는 계속 노이를 쳐다봤어요. 그는 자신이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모디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조심해야 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주변을 관찰했어요. 반면에 하키는 금발 여자가 노이를 좋아하는 걸 확신했어요. 만약 그가 게이머였다면 알림을 받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게임 속 캐릭터라서 그럴 리 없죠. 알림은 몰디처럼 현실 세계에서 온 캐릭터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하키는 게임 캐릭터 같았어요. 그래서 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말할 수 없었죠. 그가 사라져도 하키는 알아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자 카페 주인이 와서 커피 맛이 어떤지 물었어요. 그는 그들이 둘 다 즐거워해서 매우 기뻤어요. 그러고는 무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카페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는 막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카페가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던 거죠. 노이는 그들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어서 일단은 동의했어요. 그 순간 카야수는 노이를 보자마자 찾았어요. 금발 여자는 너무 귀여워서 그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것을 본 하키도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여자를 떼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긴급 발표가 다시 울렸어요.
괴물이 커피숍 바로 앞에서 나타났어요. 13층이에요. 눈은 없지만 귀는 매우 밝았어요. 그것은 그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그 둘은 세이버로 변신했어요. 개까지 합치면 사실 셋이죠. 셋은 흩어져서 행동했고 괴물은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주인은 청각을 방해하기 위해 섬광탄을 던졌어요. 이 금발 머리 소녀는 램이에요. 램과 개는 공격에 돌진했어요. 괴물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몰래 빠져나갔어요. 도망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노이는 카야수를 하키에게 맡기고 변신했어요. 그는 칼을 꺼내 들고 곧장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땅속으로 숨어 들어간 후였어요. 4명 모두 쫓아갔어요. 지하에는 많은 괴물 알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을 자신의 둥지로 유인한 것이었어요. 알들이 부화하기 시작했고 둘은 재빨리 떠났어요. 반면에 램은 혼자 앞서 나갔기 때문에 여전히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작은 괴물들이 일어나 커피숍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노이가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괴물들은 칼을 든 이 남자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가게를 공격하러 갔어요. 빈센트 복합 기업이었죠. 이제 노아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날지 남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괴물들이 문을 부수고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하키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카야수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노이가 안심하고 소녀를 구하러 갈 수 있도록요. 매우 두려웠지만 노이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제 커피숍 주인이 자신을 하키란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쿠는 노이의 발에 폭탄을 던져 빈센트 비서에게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다행히 도착했습니다. 괴물이 비서에게 약간의 살점을 요구하기 직전에 말이죠. 하키와 카야수는 모두 위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서 진지를 지켰습니다. 괴물이 하쿠를 공격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노이도 충격 후 부상을 입었습니다. 괴물들이 2층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램이 도우러 왔습니다. 괴물은 소리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비서는 기절하지 않고 깨어나 크게 소리쳤습니다. 소음을 내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카야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램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턴 수류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괴물에게 던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물이 노이 근처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즉시 카야수와 하키를 향해 곧장 발사했습니다. 둘 다 죽게 되었을 때 지원군이 도착했고 노이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힘을 터뜨렸고 노이는 거대한 불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괴물과 그 새끼들을 산채로 태웠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을 여전히 매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카야수와 하키는 친호가 제때 구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하쿠는 노이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이는 모두가 괜찮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하쿠는 먼저 비서에게 물었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모디스에서는 게임이 아직 베타 단계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플레이어 수는 단 일주일 만에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게임의 안정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대요. 12년 전 개발 중에 일어났던 사건 말이에요. 그녀는 핵심을 바로 짚었죠. 정말 게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쿠 형은 매우 좌절했어요. 커피숍을 다시 지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풍부한 맛을 생각하면 손님들에게 멋진 경험을 선사했잖아요. 그는 다시 짓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커피숍을 갖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이죠. 현실에서 램은 하쿠가 커피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어요. 카페인을 흡수할 수 없어서 아이러니하게 들렸죠. 하쿠에게 현실에서 커피숍을 갖는 것은 꿈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죠. 노이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쨌든 하쿠는 여전히 노이를 자기 가게에서 일하도록 초대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노이는 거절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의 모습은 웨이터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세 사람은 떠났고 노이는 그들 모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거리를 둬야 했죠. 하쿠는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녀는 귀여운 것은 뭐든 달려들죠. 하쿠는 노이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그저 특별하고 더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간섭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간섭하면 시스템이 알아채고 노이가 지워질 거예요.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쿠의 가게는 커피콩처럼 새까맣게 탔어요. 기자회견으로 돌아가서 모디스의 아버지. 그는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을 즐기게 하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개발해왔고 그녀는 계속 질문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회사가 개발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 아닌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회사는 항상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개발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논쟁은 무의미했어요. 그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자는 관심을 모티스로 돌렸어요. 하지만 그는 영리하게 상황을 처리했어요.
그 아가씨가 베타 테스트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발표할 것입니다. 이유는 모디스가 게임 광고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요. 모디가 어릴 적부터 아팠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그래서 그녀는 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게임 덕분에 자유를 되찾는 것 같았고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가 그들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를 바랐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서 자유로웠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게임을 최대한 즐길 수 있었죠. 기자는 그 병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1년 전 사건 때문이었다고 했죠. 물론 베타 테스트 중에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고요. 게임에서 인명피해나 질병은 결코 없었어요. 그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은 회사의 상대라고 노이의 집에서 선언했어요. 치노는 카야수를 구한 후 부상을 입었어요. 노이는 그녀에게 치유 아이템도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치노에게 그가 더 강해지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더 강해져야 했어요. 치노는 노이에게 부족한 것이 자기 방어와 공격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것만 가르칠 수 있었죠. 그러고 나서 훈련 세션이 즉시 시작되었어요. 모디의 집에서는 빈센트와 카켄 모두를 꾸짖었어요. 그들은 어린 아가씨가 게임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결과에 대해 예상했나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두 사람 모두 충분히 먹을 것이라고요. 빈센트는 모든 책임을 졌어요. 그는 어린 아가씨를 게임에 참여하도록 초대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즉시 해고다했어요. 하지만 모티스는 그를 변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친구가 없어서 매우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또한 자신의 몸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시점에서 매우 걱정했어요. 남자는 모티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즉시 로그아웃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랬어요. 둘 다 해고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는 또한 그녀에게 그 기자에 대해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한편 노이는 치노와 함께 연습하고 있었어요. 딱 보기에도 엄청 맞고 다닌 것 같았어. 그러다가 둘 다 잠시 쉬면서 치노가 그를 위해 요리를 해줬대. 카야수도 노이를 위해 음식을 가져왔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이 두 젊은이에 대해 매우 신났지. 한참 설명한 후에야 그녀는 이해했어. 카야수는 노이를 보호하고 치노를 쫓아내기 위해 거기에 머물기로 결심했어. 둘은 노이가 배고픈 것을 보고 싸우기 시작했어. 둘 다 그를 위해 요리하려고 싸우기 시작했지. 노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는 목욕을 하러 갔고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했지. 부엌에서 둘은 계속 싸웠어. 결국 생선찌개 냄비에 불이 붙었지. 카야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노이는 확인하러 달려갔어. 그는 실수로 여자들에게 자기 물건을 보여줬어. 치노는 그 자리에서 그를 신나게 때렸고 모티이가 방문하러 왔지. 카케는 즉시 총을 사용하여 노이의 인구 증가 장치를 파괴했어. 잠시 후 카케는 그들이 온 이유가 휴가에 초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 모티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벗어나도록 말이야. 이번 여행은 해변으로 가는 것이었고 카케는 매우 신났어. 한편 밖에서 빈센트는 간호사에게 물었어. 모티를 돌보는 간호사에게 출장을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사실 블레이드라는 것을 몰랐어. 마침내 모든 그룹이 해변에 도착했어. 하키는 게임을 하느라 바빴고 빈센트는 연락이 안 됐어. 그래서 둘 다 거기에 없었지. 이번은 또한 모디가 10년 만에 바다를 본 첫 번째였어. 모두가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하키를 발견했어. 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지.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멀리서 하쿠도 그 그룹을 보고 있었어. 그들을 보는 대신 여자들을 보고 있었지. 물론 그는 람에게 맞았지. 하쿠도 거기에 있었어. 옷을 갈아입은 후 모두 해변으로 향했어. 여자들도 옷을 갈아입었지만 두 남자는 오직 모티에게만 눈길을 줬어. 카야수와 치노를 노려보게 만들면서 말이야.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모티를 제외하고 말이야. 노이는 왜 함께하지 않냐고 물었어. 모디는 게임 속 캐릭터와 너무 가까워지면 그것은 그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녀는 노이와 친구로 지내는 것에 만족했어요. 노이는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세계에서 왔더라도요. 그녀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귀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죠. 만약 그녀가 세계의 개념을 확장한다면 미래에 대한 더 많은 선택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추유에서 일어났어요. 세카이는 모티에게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본 모티는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그가 아는 백발 소녀를 봤지만 그만이 그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수상 스쿠터를 타는 동안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해변에서 치노는 까마귀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가 받았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바이러스가 그의 은신처를 찾아내서 죽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모두를 죽였고 치노의 정체도 알아냈어요. 갑자기 해변에 재난 경보가 나타났어요. 괴물이 나타나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이와 모티스는 변신해서 괴물을 쫓아갔어요. 두 사람은 간신히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괴물과 싸울 준비를 했어요. 괴물이 그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막아냈어요. 카켄이 그곳으로 달려가고 카야수가 뒤따랐어요. 노이는 밧줄로 괴물을 묶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괴물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카켄과 카야수가 돕기 위해 도착했어요. 해변에서 하코는 멀리서 돕기 위해 변신했어요. 노이와 카켄은 괴물에게 달려들었지만 녀석의 피부는 너무 두꺼웠어요. 노이는 힘을 모아 괴물에게 불덩이를 퍼부었어요. 괴물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속에서 수많은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그들은 배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노아와 모티스는 배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물속에서 그는 간신히 모티스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지쳐서 가라앉았어요. 카야수는 즉시 노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어요. 노이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전의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유세계를 지배하는 가이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가이아는 노아에게 현실 세계에 있는 그의 어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물속에서 그녀를 구해야 했습니다. 카야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변신하고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안전하게 수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과학자가 노이의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금발머리의 여성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모모스였습니다. 노이의 어머니는 히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 안에서 노이는 빈센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말입니다. 그룹이 토론하는 동안 모티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알고 보니 몬스가 모티의 몸에 칩을 심었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활성화했습니다. 외부에서 모디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회장은 소식을 듣고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헬멧을 만졌을 때 즉시 그녀에게 고통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게임 세계에서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확인했고 모티스가 로그아웃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아웃했습니다. 밖에서 회장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손녀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빈센트는 도착하여 그에게 게임 속 모티스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나와서 컨트롤러에 이상한 장치가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컨트롤러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매우 꼼꼼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면 데이터가 삭제되고 처음부터 복원됩니다. 즉, 모티스가 게임에 영원히 갇힐 수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데려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회장은 손녀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게임 안에서 노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모디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랜드마스터를 붙잡아 조종했습니다. 그는 그랜드마스터의 데이터를 복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랜드마스터는 몬스터에게 장풍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쓸모없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의 한계를 넘어 그를 끝장냈습니다. 그랜드마스터와 데이터를 합친 후 바이러스는 NPC의 목적이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모디의 사고 소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캐묻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구리도라는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모디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녀가 히라처럼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는 가이아를 초기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구리도는 반대했습니다. 히라는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치유 우스이카이는 매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히라를 보호할 것입니다. 몬스는 회장이 가이아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손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라고 인정했습니다.
구리도는 격분하여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방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그의 모든 노력을요. 그러나 몬스는 자신의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구리도는 1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게임 속에서 가이아가 다시 나타나 노이에게 히라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노아를 모세의 기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가이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노아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 비극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라를 구하러 돌아가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모디의 기억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가이아도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외로움을 느꼈죠. 히라는 그녀를 봤지만 그녀는 도망쳤어요. 뒤돌아봤을 때 모디의 행복한 모습을 본 가이아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시스템을 붕괴시켰어요. 구리토는 즉시 로그아웃하여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히라는 어린 소녀를 안아 진정시켰어요. 어린 노이가 히라에게 달려갔을 때 가이아의 힘이 솟아올랐어요. 밖에 있던 구리토는 모두에게 즉시 로그아웃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그의 아내와 모티만이 제때 로그아웃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는 노이와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남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두 사람은 갑자기 깨어났고 기뻐하기도 전에 바이러스가 노이를 처리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재앙 이후 밖에서 가이아는 기적적으로 계속 작동했어요. 구리토는 해야 했어요.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몬에서 살 수 있도록 가이아를 계속 개발해야 했어요. 몬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지난 12년 동안 가족을 돌봤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아무도 몬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몬은 아버지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어요. 회장은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모디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죠. 게임 안에서 노이는 바이러스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악당은 이 마지막 희망이 어떻게 싸울지 보고 싶어 했어요. 두 사람은 공격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이는 정말 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제압될 정도였죠. 모디스와 카켄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바이러스는 둘 다 가두었어요. 그는 노이를 부수기 시작했지만 카야수가 달려와 그를 보호했어요. 바이러스는 그녀가 괴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격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카야수가 변신했어요. 그는 카야수가 일반 NPC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오직 노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그녀의 마지막 힘을 노이에게 전달한 후 그녀는 사라졌어요. 침착함을 되찾는 두 사람은 공격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바이러스는 맨손으로 노이와 대등하게 싸웠어요. 심지어 그의 검을 부러뜨리면서요. 검술에서 밀린다고 판단한 노이는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폭발을 일으키는 공격을 가했어요. 주변 모든 것을 오염시키면서요. 노아는 가이아를 만나 히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바깥에서도 경고가 울리고 있었죠. 데이터 과부하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히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어요. 당연히 구리토는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죠. 가족을 살리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는 가족을 깨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가이아의 데이터가 바이러스에 의해 변질되었고 그것이 히라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그녀의 영혼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노이의 어머니를 데려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라졌어요. 그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선 코어를 파괴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밖에서 그는 해키의 게임 콘솔을 떠올렸어요. 노이는 그에게 연락하여 탈출에 성공했어요. 물론 바이러스도 함께 탈출했고 전투가 재개되었어요. 바이러스가 반으로 나뉘었을 때 그는 죽지 않고 자신을 복제했어요.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노이의 어머니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밖에서 모티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연락하여 빨리 로그아웃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도와야 할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한편 노아는 바이러스를 가능한 한 많은 조각으로 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모두가 바이러스를 맞기 시작했고 노이는 어머니를 구하러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바이러스가 나타났고 빈센트가 도우러 왔어요. 그는 게레로가 게임을 안정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추 유세카이가 파괴되면 모든 플레이어와 NPC가 지워질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구리토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노이는 바이러스에 휩싸였어요. 그는 혼자 싸우고 있었고 세이버팀이 도우러 왔어요.
모티스가 그의 대신 코어를 파괴해야 했어요. 밖에서 몬스도 구리토를 도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있었어요. 안에서 노이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바이러스는 모티스를 향해 공격을 날렸어요. 다행히 그녀는 공격을 받기 전에 코어를 파괴했고 히라는 구원받았어요. 바이러스는 멈추었고 카야수도 깨어났으며 빛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렇게 현실과 게임 모두에서 일상생활이 재개되었어요. 게임이 순조롭게 출시되었어요.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이에요. 안녕, 그리고 감사합니다.